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뭐 5회차는 취득세 그 과세 표준까지 출제를 했는데 보니까 문제 점수를 뭐 엄청 잘 맞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이 78.8인데 빡세형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맞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앞으로 계속 또 틀린 것들 보충해가지고 좀 잘 맞으면 되고요. 나중에 실전에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자만할 것도 아니고 항상 시험용 공부라는 건 자만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 실망할 것도 아니고 항상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회차 보면은,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방학을 이렇게 학원 방학을 7월 말 8월 초 거치면서 그거 보면은 이제 2차 과목은 이렇게 이제 올해 최종 합격할 사람들만 주로 남고, 이렇게 미리 또 2차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짙어지는데, 약간 좀 오늘도 좀 빠지신 분들이 좀 계시는 거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5회차 보시면 단원별 모의고사 5회차 보시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 다음 보기 중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2019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물납이요. X입니다. 분할납부 X죠.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만? 재산세만 모두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물납은 하여튼 재산세만 허용되고, 분할납부 재산세 허용되는데 지방세법상으로는. 근데 실무에서 예규에서 보면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재산세가 지방세법 기본 통치 보면 재산세 지방교육세도 같이 분할납부 처리한다, 이런 지방세법 통칙 예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와 함께 분할납부 할 수 있긴 있다. 하여튼 물납은 뭐만 되고? 재산세만 되고요.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다 안 됩니다. 물납 분할납부. 특별징수요. X전음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도 이런 거 배웠죠. 요약집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근로소득세 같은 거 사업주가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내잖아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특별징수. 취득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특별징수,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 가격 얼마예요? 50만 원.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 적용되고. 또 기한후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다 기한후 신고 허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중과산세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죠? 그래서 중과산세 조세 총론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중과산세. 취득세는 중과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고 취득세랑. 그래서 중과산세, 일반가산세는 둘 다 신고납부하니까 적용되지만 중과산세, 등록면허세는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 취득세랑 비교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면세점, 기한후 신고, 중과산세 3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 증여에 의한 토지 무상 취득이요. 자,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 무상, 불문한 일치 취득을 말하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 유상,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무상 취득도 당연히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 상속 같은 무상 취득도 취득세 과세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 취득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디귿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요.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그 다음에 리을번 비상장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 자, 비상장법인,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 시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도 먹자고 수분산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니까 비상장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 리을번 과세지 않고. 미음번 토지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증가했다.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간주 취득, 의제 취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고요. 그래서 과세지 않는 것은 리을번 한 개죠? 리을번 한 개만 과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3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상이 아닌 거 그랬는데 뭐 요거는 거의 다 맞히셨어요. 자, 단독주택 주식세상이죠. 자, 토지 건축물, 건축물에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 포함이고 저당권 X죠.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우리가 흔히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 대상이 아닙니다. 등등. 어떻든 간에 저당권 같은 거,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소유권 이해 권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 아니죠? 우리가 취득세 대상 그러면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취득세 대상 갑이라는 영일만 고향인 사람 서울에서 못 팔고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자 땡땡공항 도착한 다음에 김해공항 그 다음에 차량 타고 이동해서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고 소일하다가 어부에서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회원권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그래서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계 장치 아니고 보다 기계 장비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골프 강원랜드 가서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야하는 리조트사 건설 폐강사 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 이 스토리요. 우리가 이걸 자 이제 지금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무채상권 중에서는 요 특히 어업권과 광어권이요. 어업권과 광어권 얘네들 자 권리 중에서는 얘네들 취득세상인데 어업권 광어권 근데 어업권 광어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뭐한다?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사실은 대상이 된다는 거. 어업권 광어권 출원에 의한 원시 취득은 면제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대상 쭉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계 장비지 건설 중장비 같은 기계 장비지 기계 장치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자 해서 그래서 여기서 기계장치 아니고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기계장비로 싹 밀죠. 그러니까 임목 대상이고 수목의 집단. 광어권, 어업권, 권리 중에서 어업권, 광어권 대상이죠. 예.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하여튼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양도세하고 비교해서 우리 비교도의 특강 들었던 분들은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과세상 비교해서 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지만 취득세 대상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것들이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요거 자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 이런 것들을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저당권이나 지역권 같은 것들도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지만 취득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교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이 아닌 거 저당권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기계장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
4번 문제를 조금 틀리셨네. 그래도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니까 4번 문제를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기비를 취득일로 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취득세 취득 시기는 원칙 계약 매매 같은 유상승계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기일 명시가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기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입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은 있는데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과세표준에서는 객관적 취득 그러면 국수공판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포함되는데 취득 시기에서는 국수공판법까지 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지만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기입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식료서 인정되는 양도소득의 부당 행위 계산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데 X제놈들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은 말로 할게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납세무자 신고하는 자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인데 납세무자 결정하잖아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원칙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하는 가액이고 그렇잖아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신고하는 가액 납세무자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죠.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는 이런 경우에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상의 시가 표준액 과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특례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죠. 국, 수, 공, 그 다음에 판, 법 그 다음에 부, 여기선 부도 들어가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 입증되거나 근데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납,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객관성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이런 취득이에요.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이에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근데 다만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상취득이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이 오라는 거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해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 얼마예요? 빵원이잖아요. 빵원 곱하기 세율에서 빵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결국 무상취득은 원칙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는데 법령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무엇으로 실무적으로 판례에서 뭐를 과세표준한다?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상취득의 경우인 취득세 과세표준을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하는데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무상취득은 근데 결국은 무상취득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취득은 무엇으로 과표액을 결정한다? 실무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취득은 국가나 지자체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취득을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되고 또 하나가 이제 무상취득의 경우와 함께 또 제외되는 경우가 이게 다시 날씨가 습해서 그런가 이게 자꾸 부러지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이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이 취득의 경우에도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부당행위로 계산됐으니까 사실상 가액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니은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수시킨 걸 인정되는 양도세계 부당해이산 부인 규정에 적용하는 취득의 경우에 또 사실상 취득가액을 갚여한다. X지름들 사실상 취득가액을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니은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 어려울 거 없어요. 다시요. 원칙 취득 당시 납세자 신고하는 거 예외적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시가편액으로 하고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자,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꼭 알아두시고. D급번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상이 된다.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다 틀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 틀렸고. 5번 문제 봅니다. 5번. 다음은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본 체납된 국세가 요거는 우리 조총론 지난번에 많이 틀렸던 거라 다시 한번 출제했습니다.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징수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10년. 네? 소멸시효 기간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얼마? 5년. 자, 세금을 부과하신 때부터 5년이고 그 다음에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입니다. 여기서는 자, 국세니까 5억 원 이상이니까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 니은번이요. 부담보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는데 원래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제척기간이 15년, 10년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근데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10년, 7년, 5년입니다. 적어드렸어요, 지난번에. 근데 원래는 다르지만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는 그러니까 부담보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게 뭐냐면 부담보 증여시 양도소득세죠. 부담보 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증여세랑 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5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몇 년? 10년입니다. 지난번에 적어드려서 말로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와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는 제척기간 동일합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틀렸죠? D급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기한까지 신고기한까지 과세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제척기간 몇 년이다? 10년. 지방세 제척기간은 들어보세요. 자,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이렇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무신고한다거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니까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D급번 하나만 옳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도 지난번에 많이 틀렸던 거라 또 한 번 여러분 또 여기 했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국세와 다른 채권의 행사가 양립하면 일반적으로 국세가 우선하는데 다른 채권이 우선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구나. 우리 지난주에 방학이었지. 지난주에 방학이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거 공매 경매된 자산 매각되면서 누가 우선해서 갈 거냐 쭉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최고 1등은 매각되면서 누가 제일 먼저 최고 1등 가져간다. 1순위는 공익비용 또는 체납소원비.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강제집행 절차에서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공익비용 또는 체납소원비가 무조건 1등이고 2위 그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나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이든 상가든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이 2위 그룹이고 3위 그룹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어떤 거였어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자동차세, 또 종부세,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애들, 그 다음에 또 상속증여세, 이런 애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항상 3위입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우선하고,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그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예? 근데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고, 근데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다니는 애가 있었죠? 기타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은 제외한 나머지 기타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하고,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선이면 덩달아 우선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절 보세요. 체납수음비나 우리가 지방세, 또 가상금, 얘네들을 지자체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합니다. 담보 없이도. 그런데 얘네들 사이의 순서, 체납수음비 1등, 2등이 지방세나 국세, 3등이 가상금,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지방세하고 국세는 순위가 같은데, 동순인데,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담보된 조세가 1등이었고, 2등이 어떤 거? 압류한 조세,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수였습니다. 조세 상호간에. 그래서 담보된 게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이런 순서로요. 어떤 게 집행하기 쉬운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은 지지난주에 적어드린 거를 다시 한번 조세 총론 부분을 상기하시고요. 보시고. 그래서 어떤 간에 요거요. 다시 한번 봅니다. 1번 지방세 체납수음비는 국세가 상금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지방세 체납손비, 어떤 체납손비는 어떻게 하냐? 세금보다 우선하고, 2번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은 국세가 상금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상가든 주택이든 이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얘네들은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3번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임금 임금채권이요. 최근 3개월분 임금채권은 국세가 상금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얘네들 2위 그룹이었고, 그 다음에 3등입니다. 4번 교부 청구한 국세는 선압류한 지방세가 상금보다 우선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담보된 조세 1등이고 2등이 뭐예요? 압류한 조세잖아요.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그러니까 자, 교부 청구한 국세는 선압류한 지방세가 상금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 국세지방세는 평등주의한 동순위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그러면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한번 하고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저귀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요. 한 80일 남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얘기 며칠 남았어요 이거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장이 떨려요,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시스템인 것이 단원별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 과목,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과목만 딥답하고 지금 막 예를 들어서 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공부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2주고 3주고 민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된 것 같아요. 학기는 또 한 3주 합니다. 공법 또 한 3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과목 공부할 때는 알겠는데, 시간 지나면은 다른 과목, 그럼 다른 과목 다 그냥 까먹어가지고 그냥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 일정에 맞춰가지고 타이트하게 계속 이렇게 단원별로 공부해가면서 복습하고 시험 보고 복습하고 시험 보고, 틀리면 구멍이니까 그거 외우고,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게 공부는. 그 다음에 계속 감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월달 되면 이제 전범위로 이제 계속 전범위로 지금처럼 공부했던 것들을 쫙 이제 한번 또 전범위로 전날 쫙 한번 훑어보고 시험 보고 훑어보고 시험 보고, 그래서 틀리면 그 부분 구멍이니까 그 부분만 보충해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범위를 몇 회독을 이렇게 복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또 7, 8월 과정을 통해서 단원별로 또 이렇게
복습하면서 계속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는 계속 돌려보는 게 중요해요. 까먹을만 하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용 공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한 과목만 딥답한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남는 다른 그 시간에 이제 부족한 과목을 좀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거랬습니다. 작년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와가지고 또 뭐 이게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해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준이요,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묻는 문제가 작년 시험에 사례 문제로 나온 거고,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 시기 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 포함해요, 제외해요? 예? 요 사실상 취득의 간접 비용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합니다. 자,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일체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상 취득에 직접 포함되는 간접 비용, 어떤 게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할 때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일 것은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죠.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취득합니다. 기억본 봅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이요. 자, 약정대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약정거래대금이 만약에 약정거래대금이 갑과 을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갑과 을이 거래하라 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대금이,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대금이 예를 들어서 약정대금이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지급하기로 한 약정대금이, 근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매매대금을, 자, 일시에 을이 갑한테 지급하죠.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할인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9억 9천이다. 할인된 금액이.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취득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이에요. 할인된 금액 9억 9천만 원을. 그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이 할인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 할인 금액 1,000만 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일 할인받는 게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니은번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건설자금이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건설자금이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연불조건, 요거 잘 모르게, 아직까지도 요거 잘 모르겠는 분은, 요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취득세 우리가 과세표준에서요, 사실상 취득가의 범위에 관한 거 여러분들 요약집 29에서 30페이지를 참조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집 29에서 나중에, 그건 나중에 부족하신 분은 이 요약집 29에서 3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금이자 포함하고 디귿번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담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요. 또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요.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도 했었어요. 할부이자 연체료, 연불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중개보수요.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이자 중개보수는 법은 바른 거니까 어떻게 하고
취득가격에 사실상 취득가격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법은 바른 거니까 5 포함하는데 취득가격이에요.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는 이런 개 XX 생각나요, 안 나요?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연불정보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 연체료, 또 미음번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올해 추가된 거, 요거는 디귿하고 미음번 얘네들 두 가지는 자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XX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은 요거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하고 리을번 요거 두 가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건 틀리면 안 돼요. 8번 같은 것은. 1번 봅니다.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 2번 취득세는 일반 경비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보통세에 해당한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보통세. 상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해? 목적세. 지난 우리 시간에도 했습니다. 목적세 어떻게 배웠어요? 교교, 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고. 3번 취득세는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는 뭐다? 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3개 제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세 토지 제외하고 얘네들은 뭐다? 물세.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종부세, 양도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뭐고? 인세, 합산 과세합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지만 토지분 재산세,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뭐다? 물세입니다. 개별 과세고. 4번 취득세는 과세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며, 그죠?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는 때. 근데 자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 경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수이다. 납세무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항상 떠올렸죠. 납세무 확정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무 확정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함으로써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 원칙보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다만 신고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뭐다? 신고하는 때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4번 틀렸고 뒷동네요. 5번 취득세는 독립세에 해당하며 취득세 부과되는 조세로서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취득세 부과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든 없든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근데 감면이 있을 때만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농특세 부과되고, 근데 취득세는 감면세액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또 나왔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범위가 좁다 보니까 지금 계속 표현만 다르게 하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다양하게 막 물어보고 있네. 1번 보니까 골프 연습장이요. 골프 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물, 레저 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상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취득세 대상 그러면, 제가 지었구나. 건축물, 그러면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토지 건축물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 자,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또 취득세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이 건물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레저 시설, 급수 배수, 도가진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같은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저 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뭐? 레저 시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그래서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취득세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기초과정에 배우는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골프 연습장이요 취득세상이 됩니다. 이런 시설물들이요. 자,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저 건축물에 이런 시설물도 포함하고 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부대 설비를 말하는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취득세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거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같은 이런 것들도 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 범위를 다시 한번 좀 더 알아둡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골프 연습장은 레저 시설. 자, 어떤 모의고사에 보면 골프 연습장으로 신고된 19타석의 골프 연습장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줘서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고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이 하나고요. 레저 시설 대상이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 자, 2번 정답이고 3번이요. 광어권, 어업권이요. 어업권, 광어권은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관계당국에서 허가받아서 원시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업권, 광어권 같은 것들은 어업권이나 광어권은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요. 그러니까 비과세하고 좀 달라요. 면제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과세가 된다. 과세 대상, 과세한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원시 취득할 때는 면제하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승계 취득하는 경우인 그러니까 대상이 되고 사실상의 토지요. 취득세는 실질과세 현식상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니까 그죠? 등록되지 않은 지적공고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의 토지도. 그래서 바다를 매립간 척하고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요트용권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지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하여튼 요트용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답은 뭐 구하기 쉬웠다 할지라도 이런 것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과세상 범위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복습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10번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리고 간주 취득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과 유형과 의제 취득, 간주 취득용으로 나누는데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으로 나눠지고요. 맞습니다. 2번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의 승계 취득은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을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과세상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취득세 원칙적인 납세무자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그 취득자 양수인을 납세무자로 합니다. 4번이요. 매매 교환 등의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나 상속 증여 기부 등의 무상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잖아. 아까도 나왔었지만 무상, 유상, 불문하고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뒷동네 틀렸습니다. 상속 증여 기부 등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 4번 정답이고 번복되고 있고 표현만 달라진 거죠. 5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 설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점주가 된 날 현재 그 회사의 지분율 자산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봐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금을 지게 된다. 이게 과점주주의 취득이죠. 주식은 취득세량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뭐예요?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0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오늘 유난히 뭐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가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알고 있다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건지 변화도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침묵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분위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라고 그랬어요.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11번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는 단순한 문제예요. 굉장히 일부러 복잡하게 하는 것 뿐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1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대안이 2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보유한 토지 지목 변경을 한 결과이다. 취득세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제가 잔머리 연락이 풀려가지고 문제를 잔머리 연락이 울려가지고 만들었지만 괜히 쓸데없이 막 잔머리만 많이 굴려놓은 거지 제가. 그죠? 그래가지고 막 어렵게 막 복잡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만 논점만 알면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2015년 3월 5일 토지 취득 당시 시가총액 1억이고 2018년 5월 지목변경공사 착공1년제 시가총액이 2억이고 그 다음에 2019년 10월 토지 지목변경 후 시가총액 5억 원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의 든 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요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데 자, 밭을 취득했을 때, 처음에 취득했을 때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얼마나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1억이요. 1억이고 그 다음에 토지 지목변경, 이 지목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억 원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자, 그래서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5억이 됐어요. 이때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런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금 지목 변경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개인으로 예를 들었어요. 좀 이따 바꿀게요. 개인이 이렇게 지목을 변경했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표 금액이 얼마가 돼요? 지금은 법인이 지목 변경한 거고 이 문제는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개인 갑이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 금액은 얼마가 돼요? 예? 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하는데 그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후의 시가총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총액을 빼는데 그때 지목 변경 전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취득 당시의 시가총액을 말하여 지목 변경사 착공 1년제 시가총액을 말해요.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시가총액이 지목 변경 전의 시가총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 후의 시가총액에서 전의 시가총액을 빼. 그러니까 얼마? 3억 원. 증가한 가액 3억 원이 일반적으로는 과세 표준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고 시험 문제가 법인이 지목 변경하고 이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여기서는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천만 원? 근데 지목 변경을 했고 그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지목 변경하는데 변경의 든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근데 이게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된다. 그럼 뭘 과세표합니까? 이때는 든 비용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여기 아니라 이때는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지목 변경 든 비용을 과세표로 한다는 거.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 보시면요.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지목 변경의 든 비용 2천만 원을 과세표로 한다. 3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이요. 지목 변경 후의 시가총액, 전의 시가총액 뺀 증가한 가액인데 이렇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든 비용으로 합니다.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든 비용이 입증되면. 아셨죠, 여러분? 든 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5억 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 부과한다. 기출됐던 지문인데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자, 아까 취득세상에 선박취득에서 5억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기상비 상 밀리고 그러니까 5억권, 광어권 같은 권리도 어떻게 한다? 제외한 틀렸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도 대상이고 5억권 같은 것도 포함입니다. 제외한 틀렸습니다. 2번이요. 신탁법성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고요. 자, 그럴 때 요것도 취득세, 요거 취득한 것을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신탁법이냐 신탁재산 취득 나오면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탁자 지위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요거. 예, 그래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한다. 그럼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비과세고,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 덜 받은 것뿐이니까 비과세고, 그죠? 형적 취득으로. 근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자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요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한, 이거 또 나왔네. 법인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번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4번 토지 지목을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목 변경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간주하죠? 그래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경우에는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사실상 취득용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배우자 직계준비소는 아니고. 그러면 맞아요? 아닙니다.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보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이제 관련한 게 또 비슷비슷한 게 뭐 답은 여러분들이 뭐 고르기 또 쉬웠겠지만 비슷비슷한 게 이제 계속 나와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만 다시 한번 좀 제가 쭉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부담부 증여.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우고 부담부 증여를 한번 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보시면은 우리 부담부 증여 맨날 설명드린 거에다 제가 부담부 증여,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요. 이제 진짜로 눈 감아도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근데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갑이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을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원별 모의고사 하면서 양도세 할 때 그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전세금도 증여자 갚을 돈이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와도. 어떠간에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을한테 갑이, 야,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아니면 주택을 증여할 건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아니면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요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너희들 생관계를 말해봐라. 증여자는 3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 인수하는 3억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수증자는 보시면 여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3억 원만큼 채무를 뭐 했어요? 채무를
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했고, 그러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증여자한테는 요거요, 뭐가요?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에 해당하고,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 취득세 입장에서,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뭐로요? 요거, 예? 유상취득으로 봐요? 무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근데 다만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 이런 부담부증했을 때는 시험 우리 저 법령에 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는 단 보세요. 만약에 이게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관이었다. 그래 부담부증을 한 거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 부담부증이었다. 자,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뭐로요? 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요. 자, 요거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요것도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개정이 되고서 작년에.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라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 부담부증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요 채무액 상당액,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건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는 자, 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대관계 있다는 것이 만약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채무인수액 부담부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이에요.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그러니까 이외자산이니까 저기서 5억에서 3억 갚아야 하는 돈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뭐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여러분, 이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재 요약집 우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 그러면 요약집 24페이지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와 그 아래 부담부증의 경우 채무인수익에 대한 유상취득의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요약집 24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조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사례를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시 문제로 오시면요. 자 문제를 보시니까 12번 문제에서 5번 지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뭐라고요? 무상취득이 아니라 보다 유상취득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었다 그러면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뭐라고요? 원칙은 증여받아 시방으로 보고 대관계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갑니다. 13번 문제.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것도 요약집 24페이지 나와 있는 거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잖아요. 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대관계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도 여기서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으니까 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보고. 2번 파산 선고로인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경우 그랬는데 이거 문제를 또 고친다는 게 또 안 봐. 파산 선고로인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빠졌어요. 부동산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 요 말이 빠졌어요. 파상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요 말이 빠졌네요. 그래서 3번 문제에서 2번 질문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되도록 고쳐놓습니다.
자, 대관계 입증이 되죠?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주겠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배우자 직계민속 간에 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으니까 대관계 입증이 되니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원칙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4번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전속과 서로 교환했다. 교환이니까 공시가 다 되죠? 그러니까 대관계 입증이 되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하면 자, 이거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5억에서 3억 뺀,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부분은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는 것보다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무상 취득으로 보고요. 요 얘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거. 1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지목이 대 중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접촉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조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도 지목 변경의 경우로 봐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구조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설한 자 X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를 임찬이 가설했을 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원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가설이 되면, 건물과 가설이 되면 주체구조와 일체가 효용가치를 이루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그런 거 주체구조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거 필기하느라고 설명 듣지도 않네. 이거 좀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적으시고 가려야 되겠다. 못 적게 가리고서 자,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적으시고 가려야지. 그래서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가설했을 때 주체구조와 일체가 효용가치를 이룰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 2배, 건물주 2배자가 가설했을 때 이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 그랬습니다. 가설한 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설한 자 X고요. 2번 맞습니다. 3번 시설 대여법에 의한 시설 대여회사가 차량 개장비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설 대여 업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시설 대여 업자라는 거. 4번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상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하기 위해서 임차에 수입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지 대여시설 이용자 X입니다.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수입하는 자. 맞습니다. 5번이 쉬웠습니다. 지문만 길었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상속받는 가산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산납세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취득산납세무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무도 있고요. 하여튼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니까요. 다음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상회를 취득일로 한다.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요.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2번입니다. 증여에 의한 증여계약에서 무상 취득한 경우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다?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달라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 양도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그래서 2번 여기서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맞고, 3번 유상 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 지급이 원칙인데 불분명하면 등기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닙니다. 총 연부금액 50억짜리인데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4번 맞고, 5번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무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을 한다. 여러분,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중 빠른 날이에요.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무상 지목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시험에 바꾼다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입니다. 토지목 변경.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 다시 한번 이런 것들도 꼭 주의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